5월, 한 4월 말인가요? 그때 저희가 방송했을 때 5월장에는 변동성이 좀 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막상 이렇게 겪고 나니까 좀 견디기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예, 시장, 이 변동성이 크게 되면 네. 상승이 높을 때도 그렇고 또 하락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크게 급락이 나오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 게 크고 또 기다렸던 조정이 난다 하더라도 섣불리 매수에 좀 못 들어가는데요. 앞에 시장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릴 때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당장 이번 주 다가오는 이번 주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공략하게 되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대표님부터 내일장 또 이번 주 전체적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어떤 업종 공략을 하면 한 주 또 좋은 성과 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지수는 2100선 아래로 좀 내려왔다라는 점에서 지금부터는 지수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분할 매수의 전략으로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기술적인 반등의 위치는 좀 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의 이제 만기일도 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재반등하는 흐름을 갖다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자, 그런 점에서 IT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모습은 이제 상승 초기의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대형주들로 이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많은 그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또 반도체의 어떤 그 대표적인 그 수혜주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하이닉스가 있을 것이고요. 네.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어떤 관심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수 영향력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실적 부분 외에 어떤 그 파생 흐름에 따라서 연동되는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어떤 그 탄력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나 이런 쪽 그 반도체 관심을 좀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떤 그 디스플레이 쪽인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떤 그 모습들이 상당히 좀 고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투신권을 비롯한 기관의 어떤 매수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그 기업들의 어떤 모습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전 수요가 이제 앞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LG 전자가 상당히 좀 수혜를 좀 입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전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전 세계 이제 PCB 중에서 연성 PCB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이제 세계 어떤 쉐어의 그 마켓의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일본에 있는데 이 기업의 어떤 그 최근 모습이 좀 안 좋은 그러니까 그 지진으로 인해서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PCB 업체들도 역시 가장 수혜를 좀 많이 좀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IT의 어떤 그 수요 증가 계속해서 나온다 그러면 이들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지금 상태에서는 밸류에이션 상태로도 아주 싼 가격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시면은 아마 그 연말쯤 되면 상당히 좀 좋은 그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전기전자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전반적으로 다른 업종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다른 업종 괜찮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최근에 그 유가 상승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정유주들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SK나 네. GS 또는 SK 이노베이션, SOL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서 쳐다만 보셨던 분들이 좀 계셨을 텐데 최근에 그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이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에 좀 진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관심을 좀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납폭과대가 있었던 기존 주주 중에 납폭과대가 있었던 정유 SK라든지 아니면 아까 대체에너지 같은 경우는 OCI 이런 것도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납폭과대 업종에 대한 단기적인 관점, 그 다음에 좀 약간 중기적으로는 IT 쪽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IT에 좀 집중하자.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허준 대표님께서는 내일과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전략이 있다면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현재 그 눈앞에 보이는 시세는 분명한 하락 추세입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의 생각을 중립기하에 갖다 놓으시고 종합지수가 5일 하락한 5일 동평균선인 2139 이상으로 양봉으로 올라타게 되면은 주가는 또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시장을 보는 관점은 업종별 접근보다는 종목별 접근 전략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새롭게 부각하는 IT 쪽에도 좀 단기적으로 관심이 많이 가고요. 또 화학업종은 하락하고 있지만은 SK CNC나 이렇게 또 하반기 실적
이나 업황이 기대되는 종목은 또 선별적으로 좀 따로 디커플링 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작기계 업종은 또 빠른 수주 증가와 함께 또 호황 국면에 진입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에는 두산인프라나 현대유아가 있지만은 현대유아가 자동차와 기계 부분의 빠른 실적 개선으로 좀 좋아 보이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중에서 한국 타이어 이런 종목 역시 이 강세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접근보다는 좀 종목별로 실적이나 업황이 좋아지는 종목을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면은 또 기대 이상의 또 수익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IT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그 밖에 뭐 두산 인프라 또는 타이어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한 대표님 두 분의 의견 좀 정리해 주시고 대표님 의견도 좀 알려주세요. 예, 윤 대표님은 아까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네네. 예, 허준 대표님의 의견, 일단 뭐 시장 양봉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도 좀 갖자. 네, 아직 2249. 시장을 좀 놓고 보게 되면, 바로 반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말씀, 그리고,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시장 전체보다 이제 종목으로 가다 보게 되면 업종보다는 업종 내 똑같은 화학업종이라 하더라도 업종 내의 종목별로 하반기 실적과 관련돼서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강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으로 대응하자 뭐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지난주 전망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큰 핵심 포인트 하나는 일단 환율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환율에 연동이 돼서 우리의 시장 주체인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환율을 기본적으로 좀 보시고요. 환율이 달러가 다시 약세 쪽으로, 원화가 강세 쪽으로 변하는지 이 부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먼저 뭘로 알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시장 동향에 대해서 지난주 흐름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다는 부분, 선물 매도는 진정이 되고 있지만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부분과 또 옵션 쪽에 풋 쪽, 지수가 떨어졌을 때 수익이 나는 풋매수가 늘어나는 부분, 특히 지난주 후반에 풋매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 부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도 외국인 매도가 지속이 되고 풋매수가 지속된다고 하게 되면 하락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거꾸로 지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반등을 보인다면 지난 3월 같은 경우죠.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좀 보이다가 결국은 상승적으로 반전이 되는데 반등이 되려고 하게 되면 외국인의 매도가 진정이 돼야 된다. 현물에서 외국인 매도가 진정이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선물 마찬가지로 지난번과 마찬가지 이렇게 진정되는 매수기가 들어와야 되고요. 특히 이 옵션 쪽 변동성이 큰 풋옵션 쪽에서 매수했던 풋이 매도로 전환이 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지수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컸었는데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반등 시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풋옵션 매매 동향과 현물의 매매 동향을 일단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펀드의 동향입니다. 최근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보시게 되면 지수 조정 때마다 펀드 자금이 유입되고 다시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펀드에서 유출이 됐는데요. 작년 얘기고요. 또 재작년 뭐 이럴 때 동향인데 금년 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2월 저 지수가 급락이 나왔을 때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고 이번 3월 달, 5월 달 또 급등 때에는 다시 유출했는데 최근에 지수가 또 급락이 나오면서 강하게 펀드 쪽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 형식이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들어올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장에 볼 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펀드 자금 규모에 대한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락도 제한될 수 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컴펌으로 하락을 보였지만 지난주 매매 동향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6천억 매도했지만 투신에서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해외 영향이 안 좋아서 시초가가 나쁠 수 있지만 지금 기관의 매수 여력이 커서 장중 낙폭을 많이 회복한다는 것도 최근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부분은 신용에 대한 물량입니다. 최근 시장이 급하게 조정을 주게 됐는데 장한 조정 때의 과거 시장이 급하게 빠지게 되면 결국은 유입됐던 신용 물량을 털어내고 지수가 반등한다는 점 과거의 흐름에서 다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급락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신용 물량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하려면 신약 물량을 소화해야 되는데 지수가 더 떨어져서 투매를 받아서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지수가 돌아가서 반등 과정에서 신용 물량을 소화할 수도 있는데 전자일 가능성이 이번에는 크다. 예를 들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투매 물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보시나요, 조정을? 과거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조정의 폭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물의 매수 반전 또 풋옵션 쪽의 매수가 매도로 진정이 되는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펀드가 계속 들어오느냐 그렇다고 하게 되면 하방에 대한 경직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신용 잔고 물량이 일시적으로 나오게 되면 투매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주시하셔가지고 오히려 투매 때에는 받아낼 수 있는 매수의 힘을 가져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지수를 가지고 어디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잠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번 2월 달과 3월 달에 조정을 줄 때의 고점 대비 하락 폭입니다. 이 폭 그대로 이번에도 조정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하단부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150포인트 이상 조정을 줬지만 추가적으로 반전의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게 되면 일단 과거와 같은 61선, 121선 부근 예를 들면 2050선 전후까지도 추가 한 70포인트죠.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 고점 대비 지금 먼저 150포인트 이상 하락이 됐고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70포인트 폭, 하락의 폭이 작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 전략이 추가적인 조정권에서는 분할로 매수 대응하자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어느 종목, 어느 업종에 공략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는데요. IT 업종에서는 종목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하이닉스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외에 화학이나 자동차, 철강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또 작년 계속적으로 시장을 주도했던 호남석이라든지 현대아이스커, 또 기아차나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으로 계속 공략을 하셔도 무리가 없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체적인 시장 전망과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전략 세우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